한국의 소리, 한국 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시대 때의 악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악기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듣기 힘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그 당시에 어떤 악기들이 존재했고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축이라는 악기와 지라는 악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악기는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음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생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은 봄이고요. 봄의 만물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악기는 동쪽에 위치를 하고요. 음악이 시작될 때부터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역사각형의 상자형으로 생겼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 상자를 칠 수 있는 채를 그 안에다가 위치시킵니다. 이 채는 보통 O자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좌우를 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축이 음악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어라고 하는 악기는 음악의 마침, 음악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이 가을에 시들기 때문에 가을을 상징하는 서편에 이 악기를 위치합니다. 이 악기는 나무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고요. 방대라고 하는 틀 위에 나무 호랑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대나무로 만든 채를 통해서 머리를 치고 등을 긁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악에서는 축이 음악을 시작을 알리고 어가 음악의 끝을 알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이라고 하는 악기와 약이라고 하는 악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제시된 그림들을 보게 되면 관과 약이라고 하는 악기는 모두 관악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은 두 개의 관이 묶여 있고요. 약은 하나의 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이 연주되는 관악기인 단소 같은 악기들을 보게 되면 취구라고 해서 이 관악기 맨 위쪽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악기와 약이라고 하는 악기는 어떻게 부는지 굉장히 애매하게 부는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증을 보면 관은 두 개의 악기를 묶어서 연주하는 악기가 맞고요. 아이들이 연주하는 리코더 형태의 휘슬 리드가 장착된 그런 악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약은 아마도 단소와 같은 취구가 맨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은 6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은 3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생화우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생화우는요, 오늘날 생황이라고 많이 연주되는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이나 화나 우 모두 포부의 악기입니다.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국 전통 악기를 구분을 할 때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하는 구분법에 따라서 금석, 사죽, 포토, 형목이라고 하는 8개의 분류에 따라서 악기를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생이라는 악기와 화라고 하는 악기, 우라고 하는 악기는 포부, 즉 바가지로서 아래 틀을 만들고 그 바가지 위에 대나무 관을 꼽는데 대나무 관의 맨 아래 끝에 소위 황이라고 하는 리드를 붙여서 이 바가지 안에 넣은 공기가 그 리드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됩니다. 생화우라고 하는 이름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 악기의 관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생이라고 하는 악기의 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우 형태로 관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악학계범에 기록된 생화우의 관의 수와 이 세종
실록에 보이는 생화우의 관의 수는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는 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종실록에서 제시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라고 하는 악기는 여러 개의 대나무 관이 한 틀에 묶여져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례도에 따르면 큰 것은 24관이며 바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라에서는 퉁소라고 해서 작은 거는 16관, 그리고 밑바닥이 있다라고 했고요. 봉의 날개와 같고 그 소리는 봉의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소는 봉의 날개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펜플룻 또는 펜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악기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악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관의 수는, 관은 3분 손익법으로 만든 12유를 음의 높이에 따라서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적이라고 하는 악기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자를 봐도 이게 어떻게 읽을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악기인데요. 오늘날 대금을 뜻하는 대적, 이 대적이라는 말에서 쓰이는 이 피리적자와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한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4개의 구멍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방이 한 구멍을 더 내어 5구멍으로 구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지는 바닥이 막혀 있는 악기인데 오늘날 전승되는 지를 보면 단소처럼 생긴 취구를 가로로 부는 대금과 같은 악기에 합체해서 만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는 하나의 관이 제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 맨 위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구멍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단소 취구를 갖다 붙인 형태가 오늘날 전승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훈이라고 하는 악기는 흙을 빚어서 만든 악기입니다. 흙을 빚어서 만든 악기는 상고시대 때부터 있었던 악기입니다. 세종실록에 소개된 훈의 모습을 보면 흙으로 항아리 모양처럼 빚었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고 맨 위쪽에 훈을 소리내서 연주하는 취구 부분이 있습니다. 주례도에는 훈은 형상이 저울추와 같은데 흙으로서 만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훈은 항아리에 바람이 들어가서 우웅하고 울리는 그런 막힌 소리가 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지라는 악기, 마지막 끝부분이 막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하고 지는 그 소리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지상화라고 해서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말이 존재하는데 훈과 지가 음악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형제의 우애와 빗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는 질그릇같이 생긴 그릇을 대나무로 만든 채로 탁탁탁 두드리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진양의 악서에 이르기를 토음이 부인이 입추해음이다. 옛날에 앙을 부라고 이르게 되니 부의 악기된 품은 속이 비어서 잘 용납하고 밖이 둥글어서 잘 응하니 중성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악기는 그 중성에 잘 어울리는 악기로서 악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슬이라는 악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훈과 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형제의 우애를 이 두 개의 악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금슬은 형제의 우애가 아니라 부부의 아주 서로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서로 좋다라는 말을 우리는 금슬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과 슬이 똑같이 악기로서 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이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오래된 악기입니다. 한반도 남부의 사만 지역, 특히 변한과 진안에서 슬이라는 고대 현악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은 아마도 고려시대 때 대성악이 유입이 될 때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던 송나라 때의 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현을 가지고 있고요. 12율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현이 필요한데요. 12율을 옥타브 간격으로 쌓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연주하지 않는 공연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슬과 함께 아주 중요한 악기 하나로서 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중국 고대의 아주 중요한 현악기입니다. 물론 이 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슬을 연주할 때 슬의 음높이를 조율하는 안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 평평한 윗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평한 윗면에는 휘라고 하는 자개를 박아 넣어서 그 연주하는 곳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휘 부분을 눌러서 음높이를 조율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거나 마찰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몸체에는 13개의 휘가 존재하는데 그 13개의 휘를 눌러서 다양한 음높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마찰하거나 움직여서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에는 철학이 존재합니다. 중국에는 명나라 때 금학이라고 해서 금을 통해서 철학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금의 길이가 3척 6천 6푼입니다. 그건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날수를 본뜬 것입니다. 너비가 6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합과 부합이 되는 것이고요. 줄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는 금목, 수화, 토의 오행을 본뜬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의 너비가 4촌인데 그거는 추나 추동 사시를 본뜬 것입니다. 앞이 넓고 뒤는 좁은 것은 좀비를 본뜬 것이고 위가 둥글고 아래는 모가 난 것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그 사상을 본뜬 것입니다. 악기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천체의 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슬이라고 하는 2개의 악기는 아주 중요한 악에서 사용되는 현악기로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해서 우리는 조선 전기에 전승되던 악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서는 조선 전기에 사용되던 향악기, 당악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